오늘만 특별 적용 이율이에요. 가족에겐 비밀로 하세요.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이 말들이 들리면 당신의 노후 자금이 위험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은행 창구에서 수천 명의 고객 자산을 관리해온 전직 은행원입니다.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80대 노인분의 장롱 속 현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500만 원이 곰팡이와 쥐에 의해 손상되어 가치를 잃었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자녀들에게 비밀로 한 예금 통장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 후 가족들은 장례비조차 융통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퇴직 후 저도 한 번의 실수로 1,000만 원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선 전문가였지만 제 자신의 돈 앞에서는 초보자에 불과했습니다. 높은 이율의 호혜 복합 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수수료와 세금으로 900만 원의 손해를 보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직접 본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 배울 게 하나쯤은 있겠지. 그런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에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직접 목격한 가장 많은 실수 5가지 사례와 이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사례들을 통해 노후 자금을 노리는 금융 사기의 패턴을 즉시 알아보고 가족 간의 자산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현실적인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은행 상품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들과 생활비, 병원비, 장기 자금을 효과적으로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30년 경험이 증명하는 한 가지 진실, 모은 돈이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인생을 지켜줍니다. 제가 30년 동안 은행 창구에서 만난 고객들의 사례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돈 실수 5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현금을 장롱에 숨긴 80대 김할머니. 김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500만 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은행은 위험하다, 남들이 내 돈을 알면 안 된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이었죠. 문제는 김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2달간 집을 비운 사이 오래된 집의 습기와 쥐들이 그녀의 소중한 저축을 망가뜨렸습니다. 돈을 꺼냈을 때는 이미 곰팡이가 피고 쥐가 갉아먹어 상당 부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에서조차 이런 훼손된 지폐는 교환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평생 모은 500만 원 중 절반 이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 통장에 1억 원을 몰아넣은 고객. 박 씨는 퇴직금 1억 원을 하나의 펀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는 중요한 점을 간과했습니다. 몇 개월 후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3천만 원의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이자는 물론 원금의 일부도 손실될 수 있었습니다. 긴급히 필요한 돈을 꺼내기 위해 결국 중도해지를 선택했고 수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자금을 목적별로 분산해 관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이었습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세 번째 사례, 은행 직원 말만 믿고 펀드 가입한 어르신. 최 할아버지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마침 월말 실적에 쫓기던 한 직원이 오늘만 특별한 이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라며 복잡한 금융상품을 권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은행 직원이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였고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1년 만에 1,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최 할아버지가 애초에 안정적인 상품을 원했지만 복잡한 설명과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압박감에 서둘러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특별하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에는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오히려 하루 이상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번째 사례, 지인에게 통장을 맡긴 후 사라진 사례. 이정희 씨는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몸이 불편해지자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교회 지인에게 통장과 인감, 카드까지 맡겼습니다. 병원비도 내고 공과금도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2달 후 퇴원한 이정희 씨가 통장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통장에는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발생해 있었고 통장에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정희 씨가 자발적으로 통장과 인감을 건넨 데다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상황이라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출금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5번째 사례, 자녀에게도 비밀로 한 예금. 정 선생님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76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 모르게 별도의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라는 생각으로 2천만 원 가까이 모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은 정 선생님. 가족들은 그의 치료비와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전을 융통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 선생님의 통장에는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자녀들은 불필요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우연히 발견된 통장. 그때는 이미 많은 비용이 낭비된 후였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말해주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소통의 부재, 지나친 비밀주의, 그리고 충분한 정보 없이 내리는 결정이 더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며 들었을 때마다 위험 신호라고 생각했던 말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이 나오면 반드시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1. 오늘만 이율이 특별해요. 금융상품의 이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지만 갑자기 하루만 특별히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주로 월말이나 분기말에 실적에 쫓기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오늘만, 지금만, 이번 주까지만 같은 시간적 제약을 강조하는 말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좋은 상품이라면 급하게 결정하도록 압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가족 말고 저랑만 이야기하셔야 해요. 어떤 금융상품이든 가족에게 비밀로 하라는 조언은 위험 신호입니다. 정당한 금융상품이라면 가족과 상의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정말 좋은 상품을 소개할 때는 오히려 자녀분과 함께 오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고객에게는 더더욱 그랬죠. 만약 이런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을 들으신다면 그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좋은 상품은 투명하고 설명할수록 더 좋아 보입니다. 3. 이건 어르신 연세에 딱이에요. 나이를 강조하며 특정 상품을 권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이런 상품이 안전합니다. 같은 말은 종종 복잡한 금융상품을 단순화시켜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나이가 아니라 개인의 재정 상황, 목표,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연령만으로 상품을 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사례에서는 70대 노인에게 어르신 연세에는 이런 안정적인 상품이 좋습니다 라며 사실은 수수료가 높고 중도해지가 어려운 상품을 판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30년 은행 경험과 제 자신의 실수를 통해 깨달은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 병원비, 장기 자금 분리 보관하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목적별로 자금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일상 지출은 6개월 정도의 비상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보관하세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의료비를 대비한 자금은 유동성이 높되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보관하세요. 장기자금, 1년 이상 쓸 계획이 없는 돈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분리해두면 급한 상황에서 큰 손실 없이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 씨 사례처럼 모든 돈을 한 곳에 묶어두는 실수를 피할 수 있죠. 2. 자녀 1인 이상에게 금융정보 공유하기. 정 선생님 사례에서 보셨듯 완벽한 비밀주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믿을 수 있는 가족 중 최소 한 명에게는 여러분의 금융 정보를 공유하세요. 모든 통장 목록, 각 은행 담당자 연락처, 인터넷 뱅킹 아이디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해서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내가 위급할 때만 사용해야 해라는 점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절대 한 사람에게 통장 인감카드 모두 맡기지 않기. 이정희 씨의 사례에서 보셨듯 모든 금융 도구를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가피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권한을 분산하세요. 예를 들어 통장과 카드는 자녀에게 맡기더라도 인감은 다른 가족에게 보관하게 하는 식으로요. 또는 출금 한도를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신뢰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재산을 잃은 고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돈을 잃는 것보다 신뢰를 잃는 상처가 더 컸습니다. 4. 모든 상품은 읽고 묻고 가족과 상의하고 가입하기. 어떤 금융 상품이든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물어보세요.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수수료는 얼마이고 언제 발생하나요? 최악의 경우 얼마까지 손실 가능한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분명하지 않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 중 한 명과 함께 설명을 들으세요. 최할아버지의 사례처럼 직원을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은 결국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는 것이니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입하세요. 5. 현금은 가능하면 보이되 만질 수 없게 정리하기. 집에 현금을 보관해야 한다면 김할머니처럼 장롱 속에 숨기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금고를 사용하거나 은행의 신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탁은 특정 조건에 본인의 사망, 중병 등이 발생할 때만 자금이 풀리도록 설계할 수 있어 자산 보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 한 고객은 치매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그가 인지 능력을 잃었을 때도 자녀들이 그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었죠. 퇴직 후 저도 한번 당했습니다. 이런 조언을 드리는 저도 사실은 한번 큰 실수를 했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금융상품을 다뤘지만 정작 제 자신의 돈을 관리할 때는 초보자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으니까요. 퇴직 후 저는 퇴직금 일부인 3천만 원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지방의 한 은행 상품을 알게 되었죠. 특별 금리 7.5%라는 조건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저는 제가 오랫동안 은행원이었다는 자신감 때문에 중요한 질문들을 놓쳤습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나 세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죠.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자금이 필요해졌고 중도해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중도해지 시 이자는 전혀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수수료와 세금 등으로 원금에서 900만 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요. 창구에서는 전문가였지만 정작 내 돈 앞에서는 초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순간이었죠. 내가 30년이나 은행에서 일했는데 이 정도는 알아라는 자만심이 900만 원이라는 큰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도 제가 고객들에게 해왔던 조언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융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든 계약서를 읽고 딸에게도 우리의 금융 상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질문이 제 자산을 훨씬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돈을 지킨다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온 경험, 그리고 제 자신의 실수를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혼자만 알고 있으면 결국 사라집니다. 진짜 지키는 건 같이 알고 같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노년의 자산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비밀주의입니다. 김할머니의 장롱 속 현금, 정 선생님의 비밀 통장, 모두 혼자만 알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공유와 투명성이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제가 만났던 가장 안전한 자산 관리를 하는 노년층 고객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금융 상황을 알고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통제권을 넘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경계와 책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좌는 내 생활비니 건드리지 말고 이 계좌는 응급 상황에만 사용해라는 식으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죠. 믿을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체계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체계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모든 권한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세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큰아들은 통장 관리와 공과금 납부, 작은딸 인감과 증명서류 보관 담당, 본인 비상금 통장과 카드 직접 관리. 이렇게 역할을 나눠두면 한 사람의 실수나 악의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운용이 아닌 보호의 영역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산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지만 노년기에는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30년 근무하며 저는 수많은 노년층 고객들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쫓다가 원금마저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안전성이 수익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다시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을 만회할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만난 가장 현명한 노년층 고객들은 자산의 80% 이상을 원금 보장형 상품에 보관했습니다. 모험을 해야 한다면 전체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지혜가 있었죠. 30년 은행원으로 살면서 배운 가장 큰 진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은 돈이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인생을 지켜줍니다. 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누구와 함께 관리하는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김할머니의 500만 원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최할아버지의 5천만 원은 금액보다 투자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2천만 원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저 역시 30년 은행 경험이 있음에도 900만 원의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법.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금융정보 문서화하기. 모든 통장, 보험, 부동산 정보를 한 문서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가족 중 한 명에게 꼭 알려두세요. 2. 333 원칙 적용하기. 자산을 생활비 30%, 비상금 30%, 장기 자금 30%로 나누고 나머지 10%만 투자에 사용하세요. 3. 안전점검 질문 활용하기. 어떤 금융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이 3가지를 물어보세요. 이 결정의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중도해지가 필요할 때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나요? 이 상품에 대해 가족에게 설명해도 이해가 될까? 돈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저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이 주는 안정감과 자유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자산의 크기보다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가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것은 외부의 금융 사기꾼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과신, 지나친 비밀주의, 소통의 부재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이 지켜줄 평온한 노후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서 30년 동안 수많은 인생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나누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